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앞에 외계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레이 외계인? 에일리언? 아니면 프레데터? NO! 그 생명체는 다리가 5개이고 눈이 없으며 소리로 세상을 보고 일주일에 한 번만 먹습니다. 이 존재를 생명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SF 소설과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 등장하는 외계인 로키를 통해 생명체의 조건은 무엇이며 로키가 그 조건에 부합하는 생명체인지 지구 생물학 기준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생물학에서는 생명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여러 논문과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다음 7가지 특징입니다. 1. 조직화 2. 물질 대사 3. 항상성 4. 성장과 발달 5. 자극 반응 6. 번식 7. 적응과 진화입니다. 오늘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로키는 이 7가지를 만족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의 완벽하게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지구 생명체와는 완전히 다른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볼까요? 따라올 준비 되셨다면 신발끈을 꽉 조여주세요. 지금부터 신나게 달려볼 테니까요. 먼저 조직화입니다. 생명체는 세포와 기관들이 질서 있게 모여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로키의 종은 에리디언이라고 하는 외계종입니다. 겉모습은 간단합니다. 가운데 바위같이 단단한 몸통, 거기서 별처럼 뻗어나온 5개의 가리, 그리고 다리 끝에 달린 3개의 손가락. 딱 보면 그냥 거대한 거미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몸 중심 깊은 곳에는 콜론이라는 핵심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뇌가 들어있고 워커셀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작은 세포가 모여 하나의 작은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커셀은 사람 몸의 백혈구, 간세포, 근육세포 역할을 조금씩 나눠 가진 다목적 수리세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작은 단위인 워커셀들이 모여 콜론이 혈액, 근육 같은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 로키의 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생명체의 첫 번째 특징인 조직화된 구조를 완벽히 만족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 대사입니다. 생명체는 밖에서 에너지를 가져와 화학 반응을 통해 쓰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입으로 음식을 먹고 소화기관을 통해 분해하여 영양을 얻고 배설기관을 통해 배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구의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키는 다릅니다. 지구 생명체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의 신체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만 입을 연다? 이제 더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키가 속해 있는 에리디언은 육식동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구의 육식동물과는 확연히 다른데요. 에리디언들은 입을 거의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성 에리드는 압력 28기압, 온도 210도, 두꺼운 암모니아 대기라는 고압 고온의 극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키는 입이 평소엔 완전히 닫혀 있고 일주일에 한 번만 배 부위에서 입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안에 들어있던 배설물을 한 번에 배출하고 준비한 고기를 넣은 후 그 입을 바로 봉합합니다. 미생물 침입을 막기 위해서요. 그리고 몸 안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워커셀이 음식을 분해해 에너지, 금속, 화학물질 등을 얻습니다. 이 과정은 바로 생명체의 유지 조건인 물질 대사와 동일합니다. 즉, 생명체의 핵심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셋째,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은 바깥 환경이 변해도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로키는 우리와 숨쉬는 이유가 다르다는 겁니다. 로키는 숨을 쉬지만 산소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성 에리드는 압력 28기압, 온도 210도, 두꺼운 암모니아 대기라는 고압 고온의 극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키는 호흡의 목적이 다릅니다. 사람과 달리 산소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을 교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로키의 몸 안에는 뜨거운 혈액 시스템과 차가운 혈액 시스템 2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공기가 뜨거운 혈관 주위를 지나가면서 몸의 열을 빼냅니다. 거의 자동차 라디에이터 같은 생물학 시스템입니다.
이 덕분에 에리디언은 200도가 넘는 환경에서도 몸 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에리디언은 휴면 상태에 들어가면 심장이 멈추고 피가 거의 돌지 않습니다. 이때는 몸 전체 대사가 줄어들어 에너지를 아끼고 내부 균형을 다시 맞추는 활동을 합니다. 이처럼 호흡, 혈액순환, 휴면을 이용해 온도, 에너지 사용, 세포 상태를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유지하는 것이 에리디언의 항상성입니다. 넷째, 성장과 발달입니다. 생명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며 기능이 성숙해집니다. 로키와 같은 에리디언도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알을 낳는다는 걸로 봐서 알에서 나온 어린 에리디언이 성장을 하여 로키처럼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에리디언 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언어, 수학, 공학 지식을 배우며 지적 발달을 이루죠. 특히 로키는 우주선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공학 지식, 복잡한 계산 능력, 새로운 종인 인간과 번역한 언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달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몸이 커지는 것을 넘어 뇌와 콜로니가 성장하면서 기능과 행동 양식도 성숙해지는 발달의 좋은 예입니다. 다섯째,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생명체는 빛, 소리, 온도, 화학물질 등 주변 변화를 느끼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로키에게는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수 있냐고요? 당연히 우리처럼 가시광선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음파와 진동으로 세상을 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소리를 발사하고 반사된 음파를 분석합니다. 마치 박쥐나 잠수함처럼요. 또한 다리와 몸의 표면으로 진동과 압력 변화를 감지하여 주변 환경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대화를 할 때도 소리라는 자극을 받아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지적 생명체 수준의 자극 반응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섯째, 번식입니다. 생명체는 후손을 남겨 종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인간과 또 다른 점이 나옵니다. 바로 에리디언이 자웅동체라는 점인데요. 즉, 한 개체가 수컷과 암컷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식할 때는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알을 낳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도 인간처럼 짝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데요. 로키도 자기 행성에 있는 메이트를 그리워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생물학을 넘어 사회적 관계까지 생각하는 번식 시스템을 가진 종인 것입니다. 일곱째, 적응과 진화입니다. 생명체 집단은 오랜 세월 동안 환경에 잘 맞는 형질을 가진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에리디 행성은 아시다시피 28기압 이상의 고압, 섭씨 210도 이상의 고온, 그리고 독성 암모니아 대기를 가진 극한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에리디언의 특징을 보면 모든 것이 환경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고압을 견디는 딱딱한 외골격 구조, 고온에서도 끓지 않는 체액, 암모니아를 통한 열순환 호흡, 미생물 감염 방지를 위한 특수한 식사 방식처럼요. 이건 오랜 기간 동안 극한 환경에 적응해 진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체의 7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로키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을 위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키는 잘 조직화된 몸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 몸을 유지하며 성장하고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번식하며 환경에 적응해 진화합니다. 즉, 지구 생물학 기준으로도 너무나 완벽한 생명체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와 너무 다르게 진화했을 뿐인데요. 어쩌면 언젠가 우리가 우주에서 만날 생명도 이처럼 낯설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